고등학교 화학 2 어디 한번 해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평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언급만 했던 속도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응 속도, 빠르기부터 측정할 수 있어야겠죠. 기체가 발생합니다. 탄산칼슘과 물금 연소에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네요. 이산화탄소, 솜을 느슨하게 막기 때문에 날아갈 거예요. 삼각 플라스크가 시간에 따라 질량이 변할 겁니다. 그 변화 가지고 발생한 CO2량 측정할 수 있겠고요. 그 질량과 시간을 비교함으로써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에 반응합니다. 역시 수소기체가 발생할 텐데요. 이 수소기체 포집해서 늘어난 부피만큼, 발생한 수소기체 부피만큼 또 역시 속도를 시간에 따라 얼마나 변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빠르기를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앙금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플라스크 밑에 종이를 깔아놓고 X 표시를 해놨는데요. 사이오 황산 나트륨과 묽은 염산에 반응해서 만들어진 앙금, 황이 이 X 표시를 뒤덮어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면 또 역시 앙금이 얼마나 빠르게, 즉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학 반응이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일어나는 정도를 우리는 반응 속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 속도는 반응물이 얼마나 그 농도가 감소하느냐 혹은 생성물이 얼마나 농도가 증가하느냐를 반응 시간으로 나눠준 값으로서 정의해요. 수소와 아이오딘이 반응합니다. 아이오딘과 수소가 됐는데요. 그때 농도는 1대 1대 2가 되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수소가 줄어드는 감소량, 아이오딘이 반응하는 감소량, 둘이 농도가 같죠. 그리고 아이오딘과 수소가 반응하는 생성되는 증가량 분의 2분의 1. 왜냐면 얘는 2배로 만들어지니까 그 농도로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반응 속도 역시 속도기 때문에 평균 반응 속도 그리고 순간 반응 속도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반응물이나 생성물의 농도 변화량을 반응이 일어난 시간으로 나눈 값으로서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두 지점을 지나는 기울기의 절대값으로서 나타내집니다. 자,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요. A가 B가 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A는 반응물이죠. 점점 감소하겠고요. B는 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랬을 때 시간 동안 두 지점 시간 농도에서 두 지점을 나타내는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으로서 A 농도가 감소하는 반응 시간, 그때 반응 속도, B 생성물이 농도가 증가하는 반응 시간, 그때 증가량을 반응 시간 나눠진 그때 그 속도로서 평균 반응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반대로 순간 반응 속도입니다. 특정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시간 농도 그래프에서 특정 시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으로 나타납니다. 특히나 시간이 0일 때, 맨 초기에 이때 반응 속도를 우리는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해요. 즉 세 번째 그래프에서 일정 시간, 어떤 특정 시간에 대하여 그때 접선의 기울기 우리가 초기 반응 속도라고 혹은 t1일 때의 순간 반응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응 속도는 또 역시 반응 속도 시계에다가 같이 표기해 주는데요. 반응물의 농도에 의해 달라집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구해요. 뭐 A, AG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 반응식이 있어요. 화학 반응식. 그리고 그때 반응 속도는 V는 K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A의 농도의 m제곱 곱하기 B 농도의 n제곱으로서 속도를 표기해 줍니다. 이때 m과 n은 반응 차수로서 개수와 상관없이 실험을 통해 구해요. 그리고 m 더하기 n을 우리는 전체 반응 차수라고 해요. 반응 속도 상수, 반응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지고 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도, 활성화 에너지에 따라 달라지고 단위는 전체 반응 상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 초기 농도가 A 농도, B 농도, 이 생성물이죠. 아까 반응 속도실 바로 밑에 있었던 저 화학 반응식에서 생성물 두 개의 초기 농도에 대해서 생성물의 농도에 대해서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을 해보면 이때 초기 농도가 몰 농도로서 주어졌기 때문에 초기 반응 속도는 몰 농도 퍼 세크 초로서 속도를 단위가 정해지겠죠. 자, 실험을 계속 해봅니다. A 농도가 1일 때, 2일 때, 2일 때, B 농도가 1일 때, 1일 때, 2일 때 계속 계산해봅니까? 그 실험을 해보니까
반응 속도는 A의 농도에는 비례하고요. B의 농도에는 제곱에 비례합니다. 즉 이때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의 제곱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왜냐 실험을 해보니까 A 농도가 2배가 될 때 B 농도도 반응 속도도 그냥 비례하는데 B 농도가 2배 갈 때는 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울 수 있고요. 값을 대입해 줍니다. 초기 전체 반응 속도 상수 반응 속도분의 반응 속도로 반응 속도로 우리가 나타낸 식이기 때문에 A의 농도 곱하기 B의 농도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반응 속도 상수는 0.2 몰농도 마이너스 제곱 곱하기 초 마이너스 1제곱 즉 0.2 1%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단위는 여러분들이 그 반응 상수 맨 처음에 농도를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단위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특히나 A가 바로 B가 되고 그리고 반응 속도 V가 생성물의 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할 때 제곱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비례할 때 우리는 이 반응을 A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반응 속도가 A 생반응물의 농도에 비례해요. 즉 1차 함수가 그려지고 A의 반응물의 농도와 반응 속도의 그래프가 1차 함수가 그려지고요. 그때 그 기울기가 반응 속도 상수에 해당하겠죠. 특히나 반응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걸린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무슨 색이냐? 반감기가 t초입니다. A가 농도가 t초 후엔 2분의 1 그리고 이 또 다시 t초가 흐르면 그거의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또 8분의 1 16분의 1 이런 식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고요. 1차 반응물은 농도에 관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해요. 옆에 있는 그래프에서처럼 시간이 지나면 맨 처음에 초기 농도는 4A였어요. 반응물의 초기 농도는 4A였는데 T초 후 2A가 되고 2T초 또 T가 또 다시 흐르니까 A가 되고 4분의 1이 되고 초기에 4분의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1차 반응물은 반감기가 일정한데 그 반감기가 뭐냐? 반응물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자,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가 됩니다. 반감기가 10초래요. 10초래요. 그럼 우리는 반감기가 10초이고 농도와 관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그리고 옆에 그래프도 나와 있네요. 10초가 되니까 원래 물 농도가 과산화수소의 목농도가 1.6이었는데 0.8이 됐어요. 비례한 반감기가 10초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농도에 관계없이 반감기가 일정하다면 그때 우리는 반응 속도는 반응 속도 상수 곱하기 맨 처음 반응물이었던 과산화수소의 몰농도, 과산화수소의 농도로서 나타낼 수 있겠죠. 즉 1차 반응이다. 과산화수소에 대한 1차 반응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반응 속도를 다르게 하는 요인들 한번 볼 건데요. 반응물의 농도가 많아지면 단위 부피당 입자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 충돌이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볼까요? 자, 반응물이 2개, A가 2개, B가 2개예요. 입자수가 2개, 2개입니다. 가능한 충돌은 4번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반응물 더 늘렸어요. 반응물은 3개, 반응물 A는 3개, 반응물 B는 2개네요. 6번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만큼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더 빠르게 일어날 거예요. 강철솜은 공기 중에서부터 산소가 들어있는 집기병에서 산소의 농도가 더 많은 높은 곳에서 더 입자 사이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탄산칼슘과 염산 농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자, 기체의 경우에는 부분 압력이 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온도가 일정할 때 기체 사이 반응에서 부분 압력이 높을수록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 즉 농도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충돌 횟수가 많이 일어나고 역시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응물이 고체인 경우에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접촉 면적이 많아지고 또 역시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분진이 많은 탄광이나 밀가루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표면적이 매우 자잘한 가루들이 날리면서 접촉 면적이 많죠. 즉 화재로 인한 폭발 사고, 즉 반응이 더 빠르게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이 넓다는 게 무슨 얘기냐? 자, 위에 그림에서처럼 한 변이 1cm인 그냥 정육면체예요. 그 표면적은 1 곱하기 1, 그리고 6면이니까 6, 하나니까 1. 근데 얘가 작아졌어요. 한 변이 2분의 1인 정육면체 8개입니다. 한 변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넓이가 4분의 1인데 또 6면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6, 그리고 8개니까 8. 표면적이 더 넓어지고 접촉 면적이 더 넓어진 만큼 충돌 횟수가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온도와 반응 속도인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커지고요. 활성화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 더 많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더 높은 분자가 많아집니다. 그만큼 반응 속도가 더 많이 일어나요. 자, 시간이 온도가 더 커지더라도 활성화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옆에 그림에서처럼 분자 수는 T1일 때는 활성화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 더 많이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 더 높은 분자가 A개밖에 없었는데 T2가 되면서 또 높은 온도가 되면서 A 더하기 B로 변하게 돼요. 즉 반응 속도는 T2일 때, 온도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반응 속도 상수가 높아지고 그만큼 반응 속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나는 거죠. 겨울철에도 온실에서는 식물이 잘 자랍니다. 그리고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하면 화학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서 쉽게 상하지 않아요. 촉매입니다. 아까 또 말했죠. 이 반응 속도, 활성화 에너지랑 관계 있는데 촉매가 무엇이냐? 일단 화학 반응에서 자신은 소모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 빠르게 또는 느리게 하는 물질을 우리는 촉매라고 하고요. 촉매, 아까 우리가 반응 속도 상수 얘기하면서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활성화 에너지 크기가 변하면서 이 촉매가 하는 짓은 자신은 소모되지 않지만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를 변화시킴으로써 반응 속도를 다르게 만들어줘요. 반응 전과 후 촉매는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반응에 관여하죠. 활성화 에너지 변하게 함으로써 반응 속도 다르게 하니까. 하지만 반응 끝난 후 반응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고요. 엔탈피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활성화 에너지만 변화시킵니다. 생성물의 양은 촉매가 많든 적든, 촉매가 있든 없든 변하지 않고요. 반응 경로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활성화 에너지, 반응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촉매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정촉매. 반응 가능한 분자수를 많이 만들어서 반응 가능한 분자수가 많도록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반응 가능한 분자수를 많도록 만들어주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예를 들어 과산화수소수에 정촉매인 이산화망가니즈 넣으면 분해된 속도가 빨라집니다. 반대로 활성화 에너지를 높임으로써 반응 가능한 분자수를 줄여서 반응 속도 낮추는 부촉매라는 촉매도 있어요. 과산화수소에 부촉매인 인산을 넣게 되면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촉매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 얘네가 다른 것이 변하는 게 아니라 뭐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단순히 활성화 에너지 크기, 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 크기를 바꿈으로써 더 낮추면은 활성화 에너지 낮추면 반응 속도가 빠르게, 또 높이면 활성화 에너지가 반응 속도가 더 느려지게 이렇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응 속도를 얘기하면서 반응 속도 재는 방법, 그리고 반응 속도에 관련된 개념들 봤고요. 그리고 그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요인들도 봤네요. 드디어 속도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평형에 대한 얘기도 거의 끝난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학2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반응의 활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화학 반응의 응용 중에 제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응용의 화학 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한번 잘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등학교 화학2 다음엔 어디부터 볼까요?